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주제는 뭐냐면 불평등의 양상에 대해서 나갈 거거든요. 우리 불평등의 양상? 불평등의 양상에 뭐가 있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잘 설명해 볼게요. 불평등의 양상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근데 불평등의 양상?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총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 불평등, 그리고 우리가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간 불평등 현상이 있다. 그래서 각자 불평등을 바라보는 원인도 다르고 해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볼 때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원인,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사회 계층이 이렇게 중층이 많아야 안정적인데 상층 아니면 하층으로 양극화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잔존하더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우리 통합사에서 소개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제도를 우리가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면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을 받아왔으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나 가산점을 주자는 제도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도 하고요.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둘 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간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성장 거점 개발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나머지 지역들이 쇠퇴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나오는 게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 언급해 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 불평등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 불평등은요, 그 원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이 바로 이 파트거든요. 네, 이 파트 배우고 오늘 문제풀이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는 어떤 문항이 나오냐면 개념형 문항도 나오고 그리고 자료 분석형 문항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개념형 문항도 한번 풀어볼 거고 자료 분석형 문항도 풀고 오늘 하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뭐예요?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어요. 중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층이라든지 하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계층이 양극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게 이러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데 이게 중층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상층과 하층의 비율로 몰려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중층이 줄어들고 상층과 하층이 증가한 상태가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냐? 바로 사회 계층의 대물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산다 이거죠. 그리고 중층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상층에서 다 먹어버리니까 하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계층의 대물림 현상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해법 아까 뭐였죠? 맞아요.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제도가 해법으로 나오더라. 이게 해법이었죠.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스포하자면 사회복지제도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공부조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죠, 벌써?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옆에다가 2번으로 사회복지제도 적을게요. 2번, 사회복지제도. 이 사회복지제도가 뭐냐? 바로 이 양극화의 해법이더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개념형 문항도 나오고 자료 분석 문제도 나온다 했죠? 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사회복지제도. 아까 뭐 있었죠? 무슨 보험? 사회보험. 자, 사회보험. 우리 사회보험? 사회보험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쵸. 국민연금 같은 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있죠? 맞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도대체 누구야? 대상, 우리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너는 누릴 수 있고 너는 누릴 수 없어 막 이래요? 대상이 전 국민이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보편적인 복지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다 이거죠. 그러면 사회보험 종류가 뭐가 있지? 종류? 사회보험의 종류.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맞아요. 국민연금이 있다고 했죠? 근데 국민연금은 뭘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드는 거예요? 맞아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드는 거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건강보험이란 거 있죠? 건강보험은요? 내가 혹시나 나중에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질병을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실업을 당했어. 실업을 당하면 뭘 받아야 돼요? 실업급여 받아야겠죠. 그쵸?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고용보험이라고 그러죠. 고용보험은 뭐다? 내가 실업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드는 보험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산재보험이라고 들어봤어요? 산재보험? 들어봤죠? 산재보험은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막 다쳤어요. 그랬을 때 이 산재보험에서 돈이 나오죠. 그래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보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얘들을 다 합쳐서 4대 보험이라 그래요. 4대 보험? 어디서 들어봤죠? 근데 사회보험에는 얘만 있냐? 아니죠. 뭐가 있냐면 플러스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란 것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이것도 나중에 노인성 질환에 대비해서 만 65세가 되면은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5대 보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까지 합해서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특징이 좀 있네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내가 아직 노후가 안 됐잖아요. 내가 아직 질병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직 실업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직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미리 보험금을 납부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그쵸?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국민연금 강제로 지금 20만 원씩 뜯어가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내가 이걸 안 내고 싶다고 해서 안 내면 저는 쇠고랑 잡혀갑니다. 이게 내가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제 가입의 성격이에요. 무슨 가입? 강제 가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강제 가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의무 가입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얘네는 내가 달에 200밖에 안 벌어. 근데 어떤 사람은 달에 2억씩 벌어. 근데 한 달에 보험금을 100만 원씩 둘 다 납부를 해야 된대. 그럼 누가 억울해요? 지금 200 벌고 있는 내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는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정해져요. 그래서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더라.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더라.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사회보험을 운영할 때 돈을 누가 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돈을 내냐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일단 내가 보험금을 납부합니다. 일단 개인이 보험금을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를 고용해준 고용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용주가 납부를 해주고요.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국가도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하겠죠. 국가도 보험금을 일부 납부해 줍니다. 그래서 3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험에는 어떤 표현으로 자주 나오냐면 이게 상호 부조의 원리다. 상호 부조라는 게 뭐냐면 부조금 낸다고 하죠. 부조금이 뭐예요? 부조가 돕고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상호 간에 돕고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같이 나눠서 돈을 마련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보험금을 내면 내 통장에 돈이 꽂히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부닥쳤을 때. 그래서 얘는 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쵸? 이 뭐 지우고 다시 공공부조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짜잔, 지워졌죠? 네, 공공구조 할 차례죠, 저희. 자, 공공구조 보겠습니다. 저희 공공구조. 공공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대상이 따로 있죠. 대상 한번 써볼게요. 아까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전 국민이 대상이었다면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받으시는 거 알죠? 기초생활수급 제도 관련된 게 공공구조인데 대상이 극빈층입니다. 극빈층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우리가 극빈층이라고 해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극빈층이기 때문에 어떤 복지냐? 아까는 보편적인 복지였다면 얘는 선별적인 복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상자를 지정해서 선별해서 복지를 하는 선별적인 복지가 공공부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가 뭐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기초연금이란 것도 있어요. 연금은 아까 사회보험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초연금도 있어요. 기초연금은 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받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죠. 기초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우리가 공공부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추세여가지고 근로장려금까지 같이 기억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네의 특징이 있겠죠. 그쵸? 얘네의 특징이 있겠죠. 얘네는 우리가 그 대상자가 지정되고 이후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그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지정되고 나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근로장려금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사후 처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쵸? 아까는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비해서 내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나중에 보장받는 제도였죠. 근데 얘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에요. 내가 이미 그 일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얘가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선별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지원하는 거죠. 국가에서 선별하여 대상자를 지정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면 소득 평가를 해요. 소득 인정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소득 인정액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 의무 부양자 평가를 해요. 이분이 아무리 소득이 적다고 해도 그분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들의 자녀, 의무 부양자라고 하죠. 의무 부양자가 얼마 정도 벌고 있는지 의무 부양자 평가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식이 돈을 잘 벌어. 근데 자식이랑 부모랑 연이 끊겼어. 근데 이미 의무 부양자 평가에서 자식이 돈을 잘 버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떨어지는 거죠. 진짜 마음 아픈 사례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국가에서 선별해서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커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아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던 게 뭐였죠? 맞아요.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죠. 그렇지만 사회보험보다는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더라.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극빈층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겠죠. 쟤 기초생활수급제도 받는데, 쟤 못 사나 봐. 쟤 거진가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 낙인의 발생 가능성이 큰 제도다. 부정적 낙인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것을 수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일을 안 해도 내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네? 나 일 안 해야지? 수혜자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혜자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더라. 수혜자의 근로 의욕 감소 가능성. 그쵸? 그러면 또 이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궁금할 수 있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요? 일단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을 해요. 즉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재원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이 국가랑 지자체가 운영을 해서 그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애가 상호 부조적인 성격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랑 지자체가 그냥 선별해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제도여서. 네. 그러면 우리 사회 서비스 한번 볼까요? 그러기 전에 공공부조는 어떤 지원이 원칙이냐?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겠죠? 아무래도 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니까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겠죠. 자, 마지막 우리 사회 서비스 한번 볼게요. 자,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의 대상은 또 누굴까요? 대상이 누굴까? 아까 사회보험은 대상이 전국민, 그리고 공공부조는 대상이 극빈층,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 그쵸?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을까? 종류 뭐 상담 서비스랄지, 뭐 돌봄이랄지, 뭐 취업 알선이랄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사회 서비스예요. 이걸로는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 그쵸? 이걸로는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이제 막 그런 지원 차량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방문해서 노인분들 씻겨주는 차량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뭐가 있을까? 그런 동사무소, 아니 이런 노인들, 노인당 이런 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 뭐 활동 지원 그런 센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뭐 급식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랄지, 이런 노인분들 뭐 도시락 배달해주는 서비스랄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사 간병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과서는 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고, 그럼 얘의 특징이 있겠죠. 얘의 특징이 있겠죠. 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직접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받던지, 아니면 바우처 지원액이라고 해서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쿠폰 같은 걸 줍니다. 약간 할인 쿠폰 같은 거죠. 써볼게요. 내가 직접 그 센터 같은 데를 방문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던지, 아니면 바우처 지원액이라고 해서 어떤 지원 금액을 받고 그 서비스를 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개인이 부담을 하고요.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국가가 부담해 주고 뭐 바우처 지원액을 받는다든지 일정 부분 내가 부담을 하면서 국가가 또 부담을 해주던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 기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운영 기관. 먼저 국가에서도 운영을 하고요. 근데 이 서비스를 모두 국가가 운영하기에는 상당하게 노력이 많이 들어요. 상당하게 뭐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위탁 단체도 있습니다. 민간 단체가 국가한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해요. 이 민간 단체가 위탁 단체죠. 네. 여러분, 우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선생님이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위에다 쓸게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 위에다 쓸게요. 얘네들의 공통점 모두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 혜택을 받으면서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뭐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료 분석형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중복수혜? 그럼 중복수혜자의 비율은? 뭐 삼중수혜자의 비율은?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꼬아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지우고 선생님이 문제 풀이 해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문제가 개념형 문항 문제 나오고 혹은 사례 분석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료 분석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번 문제는 개념 문항이에요. 그래서 각각 가, 나, 다가 어떤 사회복지제도인지 찾아낸 다음에 그리고 선지로 내려가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먼저 가의 사례. 장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대요. 외출과 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고 있지요. 서비스를 보는 순간 우리 가 뭐라고 써야 돼요? 사회 서비스인 거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가는 사회 서비스고 나는 직장을 다니던 동안 꾸준한 보험료를 납부했대요. 보험. 그리고 매달 연금 급여를 받고 있대요. 국민연금이겠죠? 그래서 나는 사회보험이고요. 그리고 타의 사례. 생계가 어려워져서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했는데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해서 의료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거 급여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다는 뭘까요? 다는 공공부조겠죠. 공공부조가 소득 인정의 기준에 충족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니까요. 그럼 가나다 다 찾았고 가 볼게요. 가는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된다. 가가 아니고 뭐예요? 1번. 1번 가가 아니고 나로 고쳐야겠죠. 나가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2번 미래의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닌대요. 나가 뭔데? 나가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답 여기 맞죠? 여기 2번 체크하면 되겠죠. 3번 다는 수혜 정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가 뭔데요? 공공부조죠.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거. 다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죠. 그러니까 3번 틀렸죠.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죠. 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4번은 다는 나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소득 재분배 효과 사회보험도 있었고 공공부조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럼 4번은 뭐라고 고치냐? 다와 나는 둘 다로 고쳐야겠죠? 달리가 아니고요. 그쵸? 4번 맞죠? 5번
가, 나는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는 사회 서비스고, 그리고 나는 사회보험이죠. 가, 나가 아니고 다로 고쳐야겠죠. 가, 나가 아니고요. 다로 고치면 맞겠죠. 왜냐하면 다의 비용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볼게요. 다음 문제도 개념 문항이죠. 자, 볼게요. A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 A는 3자 부담 원칙인데 3자 부담 원칙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사회보험이었죠. 그러니까 돈 마련을 내가 내기도 하고 나를 고용해준 고용주가 내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도 비용을 부담하는 거 3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다른 말로 뭐예요? 상호부조의 원리죠. 그리고 반면 B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는 뭐예요? 공공부조죠. 아까 봤었죠. 그리고 C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C는 사회 서비스죠. 왜? 내가 돈을 낼 그런 여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수익자 부담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낼 여력이 없어.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든지 일부 부담하든지. 그쵸? 그래서 이 C는 사회 서비스. A, B, C 찾았으면 우리 이제 문제 풀면 되죠. A는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진다. 띠띠. 1번 사후 처방적 성격이 아니고, 잠시만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아니고 뭐예요?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죠.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고쳐주세요. 그쵸? 사전 예방적 성격이죠. 그리고 2번 B는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2번 B가 아니고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 우리 A였죠. 2번은 B를 A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3번 A는 B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 A가 뭔데? A는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대상자가 누군데? 전 국민. 보편적인 복지죠. B는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우리가 대상자가 극빈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적인 복지죠. 아무래도 보편적인 복지가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더 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번 맞죠? 3번이 정답이다. 3번 정답이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C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적 지원. C는 사회 서비스고 B는 공공부조인데 두 개가 바뀌어야겠죠? 그쵸? 여기 두 개 바뀌어야겠죠? 여기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B는 C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5번 A, C는 모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했던 거 아까 뭐였어요? 사회보험이었죠? 근데 C는 강제 가입의 성격 아니죠? 그러니까 A만 맞으니까 여기 C 지워주고 A는 여기 모두도 지워주고 여기 모두도 지워주세요. A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면 맞겠죠? 네. 지울게요. 여러분 개념 문항까지 잘 풀었나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힐 그 문항. 자료 분석형 문제고요. 어렵죠. 딱 봐도 지문도 길고요. 근데 제가 차근차근히 푸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걱정 없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A, B, C가 각각 어떤 사회복지제도인지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선생님이 A, B, C가 각각 어떤 사회보장제도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실직을 한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쵸? 고용보험 딱 봐도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A는 사회보험.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청년 기초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지급, 이거 공공부조죠. C 봐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 민간 기업과 협력 이런 키워드 보면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인 거 알 수 있어야 되죠. 그쵸? A, B, C 찾았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봐볼게요. 근데 표는 갑국 20대 청년 실업자 중에서 A씨의 수혜자와 B 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단위 보여요? 단위? 제대로 표시한 건지 모르겠네. 단위 보이죠? 단위가 퍼센트니까 기준이 100이겠죠? 그래서 기준이 100이라서 이게 어차피 같은 집단일 거 아니에요. 갑국 20대 청년 실업자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계를 낸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이 100이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기준이 100이면 A, B, C 수혜자, 3중 수혜자, B 수혜자 더 더해가지고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죠. A, B, C 수혜자 중에서 우리가 중복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그 중복 수혜자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중복 수혜자 어떻게 찾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벤 다이어그램 문항 배웠죠? 그럼 일단 벤 다이어그램 문항 한번 그려볼게요. A, B, 그리고 여기 옆에는 C. 벤 다이어그램 문항까지 그렸어요. 그러면 A는 아까 뭐였죠? 여기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였죠. C는 사회서비스죠.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 각각 퍼센트가 나와 있죠. A는 70%를 차지하고 그리고 B는 19%를 차지하고 C는 12%를 차지하죠. 가로치고 써주세요. 그리고 3중 수혜자가 2%래요. 선생님이 편하게 명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같은 집단이라서 명으로 계산해도 돼요. 선생님이 기준이 100명이라는 가정 아래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를 다 채워야 되는데 이제 힌트가 없어. 그래 있겠죠. 그쵸? 한번 봐볼게요. 단 중복 수혜자 중에서 A씨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A 교집합 C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B, C의 혜택을 동시에 모두에 받는 사람 수, B 교 C를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의 수는 A 교 B 교 C, 즉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그럼 얘가 두 명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4명, 얘는 4명이겠죠? 그쵸? 그럼 우리 여기서 여기랑 여기 구할 수 있겠다. 왜냐? A 교 C가 아까 뭐라고요? 4라고요.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가 돼야지 A 교 C가 4가 되겠죠? 그리고 B 교 C,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4니까 여기가 2잖아요 이미.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쵸? 그러면 사회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1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복 수혜자가 하나, 둘, 셋, 3명,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6명이죠. 12명에서 6명 빼면은 6명이죠. 그럼 사회 서비스만 혜택 받는 사람 수가 6명인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여기 구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구해요? 우리 수학 시간에 이런 공식 배운 적 있지 않아요? A 합 B를 구하려면 우리가 A랑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면 되죠. 그쵸? 교집합을 빼주면 우리가 A 합집합 B를 구할 수 있는 거 기억 안 나요? 그쵸? 이참에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100이잖아요. 선생님이 100명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퍼센트니까. 그러면 A 합 B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100명 중에 우리가 아까 비수혜자, 선생님 비수혜자를 표시 안 했는데 비수혜자 여기겠죠? 비수혜자 수를 뺀 다음에 그리고 여기 사회 서비스만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를 빼면은 이게 여기 A 합 B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게 A 합이고 이 말은 즉 이 A
70명 더하기 여기 B 19명 더한 다음에 여기가 2번 더해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번 더해지고 여기 한 번 더해졌으니까 여기가 2번 더해졌죠. 그쵸? 마이너스 A 교 B 하면은 여기 나오겠죠. 여기가 A 교 B, 여기를 X로 잡으면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얼마예요? 86이죠. 이것은 89 빼기 A교 B인데 선생님이 A교 B를 X라고 치환할게요. 마이너스 X. 그러면 X 값이 얼마예요? X 값이 3이죠. 그럼 X가 A교 B니까 여기 말하는 거고 그럼 여기가 1이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미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그쵸? 그러면 A만 혜택 받는 사람 수 구할 수 있겠다. 그럼 70명에서 얘 빼면은 몇 명? 65명. 그리고 19명에서 얘 빼면은 몇 명? 14명. 그러면 여기 다 더하면 100명이 나오겠다. 유레카. 그쵸? 이거 가지고 이제 선지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1번 먼저 볼게요. 1번. 중복 수혜자 수는 비수혜자 수보다 많다. 먼저 중복 수혜자 수 몇 명? 저기 겹친 부분 얘 더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중복 수혜자 수는 7명. 그리고 비수혜자 수는 몇 명? 비수혜자 수 8명. 그러면 7명이 8명보다 많다. X죠. 여기 X죠. 적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2번. 사회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 여기 말하는 거죠. 사회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 65명. 그리고 공공구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 여기 공공구조 혜택만을 받는 사람의 수 여기 14명. 14명의 4배냐라고 했는데 14명의 4배는 56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4배이다가 아니고 4배보다 많다라고 고쳐야겠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아니죠. X죠. 3번.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수.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의 수를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명에서 중복 수혜자 수를 빼면 돼요. 그쵸? 우리가 100명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명에서 중복 수혜자 수를 빼면 중복 수혜자가 아닌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얘 더한 다음에 얘도 더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비수혜자 수도 중복 수혜자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낚이지 마시길. 그럼 100명에서 일단 중복 수혜자 수 빼면 얼마예요? 아까 중복 수혜자 수가 7명이라고 했으니까 100명에서 중복 수혜자 수 7명 빼면 얘는 93이겠죠. 그리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아까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럼 A 합 B를 구하면 되겠고 이 A 합 B는 아까 선생님이 구했죠? 86이죠? 그쵸? 아까 여기 A 합 B 구했으니까 여기가 86이죠? 그러면 이 수는 얘 수보다 적다가 아니고 많다라고 하면 맞겠는데 얘는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얘는 X. 4번 비수혜자 수. 비수혜자 수는 몇 명? 나와 있잖아요. 8명. 여기 나와 있죠? 8명. 8명은 중복 수혜자 수 중에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의 4배이다 라고 했는데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럼 사회보험 중에서 중복 수혜자 여기 말하는 거고 둘 하나 더하면 5명이죠. 그쵸? 5명의 2배는 10명이고 그러면 여기가 10명이고 비수혜자 수 여기가 8명인데 이거가 아니죠. 2배보다 적다죠. 2배보다 적다라고 고쳐야겠죠. 그래서 X죠. 그리고 5번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 누구예요? 여기 6명. 얘 말하는 거죠. 이 사람 수는 중복 수혜자 수 중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거 뭐라 그랬어요? 공공부조죠. 그럼 공공부조 여기 5명. 그러면 여기가 6명이고 여기가 5명인데 얘보다 많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여기 5번이죠. 이해되셨나요? 진짜 어렵죠. 근데 이거 열심히 트레이닝하면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